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 경자년 9군을 예언하시면서 정치인 중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고 천벌을 받았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누굴까 하고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문제로 고소를 당한 뒤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너무 놀랐고 스승님 예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승님, 이런 일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벌어지는 이유를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비명에 참 고인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긍정과 부정 논리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이 자살이다, 뭐 타살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지극히 슬퍼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참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분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이 박원순 시장 그 죽은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냉철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경자년 9군 예언을 할 때 뜻하지 않는 정치인 중에서 참 비참하게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장 정도라면 대통령 다음으로 역할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가 힘이 더 클까요? 서울시장이 힘이 더 클까요? 대통령 다음으로 서울시장은 중요한 자리이며 그 막강한 자리이기도 하고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기도 하고 정말 수도를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죽었다는 것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충격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언론을 다 틀어막고 아주 가벼운 죽음처럼 만드는 형국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엄청난 큰 사건인데 마치 일개 군수 하나 간 것처럼 일개 시장 하나,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표현은 저 지방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일개 군수, 저 지방시장 한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아주 가볍게 뉴스에 다루고 그냥 봉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가볍게 봉합시킨 것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고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서울시를 맡고 있는 수장이 갔는데도 정말 시장이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그냥 대충 이렇게 언론도 미봉책을 쓰고 이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그냥 봉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실제는 국무총리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지금 사실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심각한데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이 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서울시장을 바르게 하다가 명예롭게 명이 다해서 갔거나 아니면은 구국충절의 의미로 갔거나 서울시를 대피해서 몸을 던졌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서울시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죠. 근데 이분이 가는 과정이 성추행 문제로 연루돼 가지고 그런 불명예를 쓰고 갑작스럽게 참 스스로 자살을 택했기 때문에 너무 불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당에서 다 덮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자랑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정치인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다르지 못한 죽음을 택하게 되면 이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고 정말 그냥 일반 범부가 하나 죽은 것처럼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첫째는 그렇게 서울시를 담당한 명인일지라도 수장일지라도 부끄럽게 가게 되면 참 이렇게 허망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교훈적으로 삼아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성추행이라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불명예를 쓰고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30년 욕을 먹어도 저렇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분도 있고 30년 욕을 먹어도 세금을 다 안 내는 분도 있고 이 불명예를 쓰니까 자기가 도피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목숨으로 대신하는 분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고 성격이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살은 나쁜 행위입니다. 자기가 성추행을 했든 어떤 도둑질을 했든 잘못했다면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시장 자리를 내려오든지 아니면 결백을 증명하려고 싸우든지 이렇게 해서 바르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시장답고 공무원답고 수장다운 것이지 이렇게 불명예 쓰고 좀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보따리란 말은 조그만 배낭 하나 미고 저 관악산이든 뭐 삼각산이든 뭐 인왕산이든 뒷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자살을 한다? 이것은 절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치인이든 아니든 이 자살한다는 자체는 절대적으로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으며 특히 공인은 함부로 자살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행정을 잘못했고 명예를 바르게 지키지 못했고 성추행범이 됐고 이런 진정한 문제가 있다.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억울하다면 억울한 걸 밝히고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시장을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면 되고 내려오지 말고 그냥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바른 방법을 택할 때 그 사람이 바른 정치인이고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그 여자가 고발한 내용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품고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훅 몸을 던진다? 이것은 천벌을 받을 행위입니다. 천벌을 받을 행위며 죽어서도 좋은데 못 간다는 뜻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란 얘기죠. 이건 굳이 이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정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절대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노력을 해야지, 힘들다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훅 가버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이 또한 천벌을 받을 행위다. 여러분들이 천벌을 받을 행위라니까 꼭 강도짓하고 나쁜 짓만 해야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책임하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천벌을 받을 행위며 천벌을 받는 짓입니다. 절대 죽어서도 여한이 맺히게 되어 있으며 좋은 곳에 못 간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유사한장으로 목숨을 끊는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이분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며 옳지 않다. 그분이 억울해서 죽었든 궁지에 몰려서 죽었든 변명할 방법이 없어서 죽었든 법적인 처벌이 창피해서 죽었든 국민한테 그 수모당하는 게 부끄러워서 죽었든 아니면 자기가 그런 잘못이 없는데 모함이라고 생각해서 억울해서 죽었든 이 죽음 자체는 절대 바르지 못한 거란 뜻입니다. 내가 그분 행적을 나름대로 인터넷상을 통해서도 보고 등등의 유서도 보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여자 고발장도 한번 읽어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께서 찬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진실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낱낱이 밝힌다 해도 분명히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당편인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편이란 말 아시죠? 어느 당의 편인가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행적의 잘잘못은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게 된 동기가 됐는지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했을 때 분명히 시시비비를 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논리, 자기 잣대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 여자의 어떤 그 고발장으로 죽었다는 것은 절대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그 비서가 몇 년 전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궁지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됐는데 이 고발한 여자, 이 여자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여자 편 드는 줄 알고 있죠? 불쌍하다는 말은 그 여인 또한 참으로 큰 어불진 행을 했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으며
참으로 바르지 못한 짓을 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더 심한 표현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여자 또한 큰 오류를 범한 것이며 크게 바르게 행을 못한 것이며 큰 업을 짓는 행을 했다. 씻을 수 없는 큰 업을 지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한 행위 바르지 못했고 성추행이라고 느꼈다. 그러면 그때 그 환경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해결점을 그때 당시에 못 찾았으면은 그 이후라도 개인적으로 자기 뜻을 밝혀서 그 시장이 대응을 잘 하게끔 1차적으로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은 정신적 보상을 하든 물질적 보상을 하든 자기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잘 풀어나가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개인적으로 충분한 협의점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찾지도 않고 1년, 2년, 3년 전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제 와서 미투도 다 지나간 세월에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투가 터졌을 때 말을 하지. 아니 우리가 1, 2년 전에 미투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차라리 미투 사건이 있을 때 말을 하든지 하지. 1년, 2년, 3년 지난 일을 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그걸 고발장이라고 내가지고 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을 자기가 억울하면 충분히 1대1로 타협점을 찾아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방법을 자기가 못 찾았다면 자기 부족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 아니 공직자들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1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투서하거나 고발한다면 여러분 5점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공직자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관, 국회의원, 정치인들 조금도 오점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10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삼는다면 오점이 과연 1%도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전 일을 가지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걸 문제 삼아서 확대시켜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 100% 진실인 양 확대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몰고 간다면 이 죄업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큰 죄이며 잘못이지만 그렇게 몰고 간 사람도 큰 죄이며 잘못이다. 자기 딴에는 힘 있는 사람을 상대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절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바르지 못한 심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피해자 편도 아니고 가해자 편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서울시장이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공직자로서 그런 행을 했다는 건 바르지 못한 것이다. 아니 자기가 시장 자리까지 갔으면서 공직자이면서 이렇게 비서에게 그런 무리한 짓을 하고 그런 그 성추행을 하고
그런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그 과보가 온 거지요. 지금 시장도 바르게 행을 못했고 잘못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보로 지금 어려움을 겪은 거고, 그러나 이 여성의 행동도 결코 바른 행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그 당대에 바로 1년 이내에 문제를 삼든지, 묵혔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여성단체에서 이러쿵저러쿵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 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지금 바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도 바르게 행을 못해서 그 과보로 이런 아픔을 겪고 죽음까지 택한 것이고, 또 이분 또한 바르게 행을 못해서 이 서울시장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고, 그 과보의 업은 당신한테도 있음을 알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는 바르게 직시하고 알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성추행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했지? 이렇게만 무조건 몰고 가고, 또 이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야, 무조건 저 사람이 억울한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아무리 권력자라도 있죠, 깡패짓은 못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장이 깡패입니까? 국회의원이 깡패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깡패식으로 강제로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허점을 보이고, 뭐든지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안 하고, 바르게 행을 못했기 때문에 연속선상으로 성추행도 이루어지고, 문자도 이상하게 오고 가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마음이 없었다면 차단할 수 있었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맞장구 보세요. 맞장구를 기분 좋아서 쳤든 기분 나빠서 쳤든 맞장구를 쳤을 때는 내 잘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얘기는. 우리가 박수를 칠 때 기분 좋은 박수도 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도 어쩔 수 없이 박수 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친 건 내가 박수를 친 거다. 그러면 첫째는 시장의 과오가 크고 거기에 응대를 한 비서도 함께 잘못이 있는 거란 뜻이에요.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장님을 이렇게 응대할 수가 없으니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 무리하게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점을 자꾸 제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을 앞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저한테 이런 부담을 주거나 이런 그 메시지나 이런 그 행동들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모실 뿐이지 절대 이성적으로 대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을 해서 방법을 찾았어야지 은근슬쩍 끌려가 놓고 나중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무리를 빚어가지고 그것도 2, 3년 지나서 문제를 삼는다면 얼마나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까? 제 말은 억지로 손을 잡혔다 하더라도 이 잡힌 사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잡은 사람이 깡패가 아니라면 손을 뿌리칠 수 있기 때문에. 깡패가 강간을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성폭력을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공직자가 그런 깡패식으로, 그런 나쁜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는 내 의사표현을 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사표시를 안 하니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다 해명은 하지 않고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아들이는 각도하고 행하는 각도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저분은 이 소리가 사랑으로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기분 좋아서 사랑합니다 해. 근데 듣는 사람은 왠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입장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면 내 마음을 좀 받아들이는구나. 100은 아니라도 한 50%는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약간 거부는 그냥 별스럽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 비서가 적당히 받아주면 그냥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또 적당히 받아주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적당히 받아주면 이런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행동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당하는 입장이라면 이걸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니까 이 성추행, 소위 말하면 성추행하는 사람은 그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결과가 쌓이고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이 올 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맞다라는 거죠. 1대1로. 근데 꾹꾹 보세요. 가슴에 꾹꾹 담아두고 참고 있다가 세월 다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걸 성추행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소장이 날라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자기 감정하고는 180도 다른 감정이야.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입장 차이로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좋아서 손을 잡았는데 저 사람은 손 잡은 게 부담스러운데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자, 나는 이 여자 손이 좋아서 붙잡았어. 근데 이 사람이 강력하게 뿌리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강력하게 뿌리치게 되면 싫구나 생각하지. 이해가 되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잡은 사람은. 그러면 착각을 일으키게 원인 제공을 했다면 원인 제공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에 큰 잘못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여성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건 어느 한쪽이 잘못이 아니고 둘 다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했구나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냉철하게 양쪽 입장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누구 편이 되지 말고 냉철한 잣대로 이해도 할 줄 알아야지, 단면의 글을 보고, 단면의 어떤 유서를 보고, 단면의 고소장을 보고, 이게 올래 저게 올래 속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볼 때는 둘 다 책임이 있고 둘 다 문제가 있다. 이 공직자라든가 이렇게 큰 회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특별하게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라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정말 늘 조심을 해야 되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으로 생각해서 모든 행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옛날 말씀에 과전의 불나비하고 이하의 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갓을 바르게 쓰지 않아요. 삐뚤어져도. 왜? 손으로 올리면 사과 따먹는 줄 오해받을까 봐. 참외밭에 신발을 들여놓게 되면 참외 따먹는 줄 오해를 받을까 봐 거기에 신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갓을 바르게 쓰게 되면 이렇게 손을 올리게 되니까 이 과일 따먹는 줄 오해를 받으니까 그 짓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라든가 사회 저명인사들은 그런 오해받을 짓을 내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추행이든 아니든 따질 거 없이 그런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세상에 손댈 사람이 없어서 이 비서를 손대가지고 추문을 일으킨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이 그런 가까운 비서를 욕보여가지고 이런 불명예를 쓴다는 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오해받을 짓도 하면 안 되는데 오해를 넘어선 그런 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이렇게 크게 온 것입니다.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좋으면 끌어안고 둥글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책임이 달라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애인도 있고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남자도 애인이 있고 여자도 애인이 있고 애인 있는 사람 천지 널려 있습니다. 천지 널려 있지만 우리가 그거 잘잘못 따집니까? 그러나 어떤 장관이 애인이 있다 그러고 대통령이 애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높은 자리에 갔다면 모든 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항상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모든 행이 공익적이고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 행을 책임져야 되고 오해받는 짓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좋아도 자제해야만이 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도 안 나오네. 예, 박 시장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인정에 끌려서 그러한 바르지 못한 행을 해서 결과는 안 좋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고 또 개인으로서도 이건 크게 아프고 참 크게 상처이고 가족한테도 크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서울시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지도 마시고 또 그 여자가 잘했다 잘못했다도 논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마음 공부로서 우리가 명인이 저렇게 행을 하면
이런 망신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갈 수도 있구나.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고, 또 여자들은 함부로 행을 했다가는 저렇게 큰 업을 질 수도 있구나. 한 사람을 죽음으로도 몰고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방법을 찾고,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든 방법을 찾고,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아시고 모두 다 깨우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